네, 오늘의 첫 번째 섹터는요, 전력 설비입니다. 중국 쪽에서 경기 부양책 꾸준히 내놓으면서 구리값도 다시 오른다고 하고, 그리고 전력 설비 쪽 여전히 미국에서는 관련한 인프라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관련주들을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AI 시대에서 가장 필수적인 게 사실상 전력 설비 쪽이잖아요. 이 전력 설비 쪽 전망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네, 전력 관련되어 있어서는 벌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벌써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국회 상임위에서 전력망 특별법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 이쪽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원을 좀 특별한 그러니까 자원의 효율적 부분을 위해서 특별하게 지금 조치를 취하는 그 법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력망 관련되어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특히 이제 AI 그다음에 반도체에 대한 여건들 이런 쪽에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송전, 선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도 원자력으로 AI 쪽 서버에 전기를 공급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구글도 원자력 회사와 접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 보면은 실질적으로 전력이 굉장히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여기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20년에서 40년 이 주기로 움직이는 상황인데 전력망을 다 고쳐야 되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전력망을 교체할 수밖에 없어요. 해상풍력 있죠? 그거 가져오려면은 케이블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강원도에 이 태양광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 네. 그것을 용인에 있는 SK 하이닉스 클러스터로 갖고 오려면은 또 이 전력 설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향후에 설비에 대한 부분들은 꾸준하게 그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 국회도 지금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전력선, 전력기기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력 설비 쪽 앞으로의 성장성이 긍정적이라는 코멘트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김동엽 파트너 동일한 의견이실까요? 네, 거의 비슷하죠. 원래 작년 초부터 해서 미국에서 전력 설비망의 교체 수요가 많이 일어났다 그러고 수출 데이터로 확인이 되면서 전력 관련주들 흔히 말해서 4인방이라고 하죠. 네. HD 현대일렉트릭과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그리고 소형주 쪽에서는 재룡전기 이렇게 4인방이 주도가 돼서 한 1년 반 가까이 큰 시세를 냈거든요. 작은 기업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배 흐름까지 나왔으니까 굉장한 흐름을 가져왔고 이게 이제 한 이른 봄쯤 돼가지고 고점을 치고 어느 정도 또 조정이 나왔어요. 근데 방금 우리 신학수 대표님 말씀 주신 대로 다시 AI가 재구상되고 있고 관련해서 전력 설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미국에서 2조 원 정도의 송배전 프로젝트가 다시 발주를 앞두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도 사실 미국과 비슷하게 노후화된 전력 인프라가 많기 때문에 또 관련된 수요가 많아질 것.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나오는데 거기에 뛰어드는 전력 인프라 사업의 어떤 입찰에 있어서 유럽 국가들보다 우리나라가 약 80% 정도 수준의 비용으로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우리나라 전력 설비주들이 할 역할들이 앞으로 많아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 클러스터 이제 용인이라든가 평택, 청주 이렇게까지 있는 엄청난 큰 규모의 클러스터 만드는 데 있어서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생에너지 쪽을 끌어오기 위해서라도 이 산단 쪽에 연결하는 어떤 송별전 선로라든가 이런 것들의 작업들이 꽤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특별법 논의도 되고 있다. 이런 과정들이 현재 주가들 다시 2차 랠리 가져오는 상황들로 좀 유도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전력 설비 쪽 앞으로 긍정 전망적으로 전망을 해주셨는데 근데 11월 미국 대선도 약간 눈여겨봐야 할 변수일 것 같거든요.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전력업체 슈퍼사이클에 조금 제동이 걸릴 수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전력이 필요한 건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전력은 끌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지금 앞서 얘기한 게 뭐가 주였죠? 전력 설비의 노후화.
그것은 어떤 전력을 사동하든 전력 설비에 대한 부분을 교체해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는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진척 속도에 대한 부분이 다를 거고, 특히 이제 그 해리스 부통령 쪽이 당선이 되면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많이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전력을 끌고 오야 되는 데에 이 송전 선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더 클 거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리백 관련되어 있어서는 화력 에너지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탄소로, 그러니까 뭐 그 발전을 하는데 탄소를 사용하는 쪽, 이쪽을 좀 지금 그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친환경 에너지로 가는 거는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이렇게 진척 움직이는 그런 속도에 대한 부분이 좀 다를 뿐이지 결국은 같다라고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어쨌든 전력 설비는 앞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신데, 그렇다면 김동엽 파트너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저도 뭐 비슷한 말씀 드리고 싶고요. 뭐 트럼프가 제2기를 맞더라도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그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구글이라든가 MS가 원전 쪽 그 사업을 통해 가지고 자기네들과 이제 직접 전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을 최근에 모색을 하고 있는데, 공급 시점이 다 27년도 아니면 28년도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지금 폐원전이 돼서 다시 닦고 조이고 기름쳐서 가동하는데 최소한 3, 4년 걸린단 말이죠. 그 사이에 많은 AI에 들어가는 전기는 어떻게 발전을 시키고 또 끌어오겠습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뭐 우리나라도 많이 인볼브가 돼 있지만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의 인프라를 통해서 나오는 전기를 끌어오는 그런 인프라가 많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또 최근에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네. 전력 설비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 전력 인프라의 변압기, 전선 뭐 여러 기업들이 함께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특히 조금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서 보면 좋을까요? 저는 전선 쪽입니다. 대표님 전선 저는 쪽이신가요? 전선 쪽. 그렇다면 김종현 파트너는 어떤 부분이실까요? 저는 변압기 쪽을 하겠습니다. 그런가요? 두 분이 상반되신 의견이신데 그럼 한 분씩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제가 전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보여드릴 건데요. 네. 제 차트 보여주시면은요, 한 3종목에서 4종목을 빠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좋습니다. 이거는 LS 에코 에너지고요. 주가에 대한 부분이 올라왔다가 현재의 상황은 조정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화면 보시면은 이제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요 여건이죠. 지금 지지 라인이고 이전에 올라왔었던 부분은 조정받은 그런 상황이죠. 저는 LS 에코 에너지가 대장 쪽으로 지금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고요. LS 에코 에너지 다음에 대한전선도 꽤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조정을 받았고 지금 현재 가격 대역에서 다시 턴할 수 있는 여건들, 지금 힘을 축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이거는 이제 대한전선이고요. 한종목 가온전선 잠깐 볼게요.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같아요. 움직임이 거의 같다라는 거죠. 많이 올라왔고 지금은 조정받았고, 요 라인이 황금 라인이라고 1년선인데요. 1년선에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적 부분에서는 여기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 전선주는 지금 다 같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대원전선입니다. 대원전선도 현재의 상황에서는 황금 라인, 딱 그 라인에서 움직이는 상황이고 공간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공간이 남아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움직일 수 있는 이 부분만 우리는 책정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전력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전력선, 뭐 이구산업가처럼 뭐 풍산이나 이구산업가처럼 동가격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은 전선을 만들어내는 회사들이 지금 조정을 받은 부분에서 이제 재차 다시 한번 움직일 때가 됐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에 저는 전선주를 좀 집중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선주 관련해서 가온전선과 대온전선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우리 김동엽 파트너도 설명해 주실까요? 네, 뭐 작년부터 원래 좀 큰 시세가 났지만 최근에 일정 부분 고점에서 조정을 받았다고 보기 때문에 전통적인 변압기 회사 쪽으로 아까도 좀 거명을 드렸습니다만 대표적으로 효성중공업하고 재룡전기를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좀 신흥 뭐 분전반이라든가 배전반 관련된 기업으로 해서 제일일렉트릭이 최근에 좀 부상을 급하게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뭐 수급이라든가 거래량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충분히 남은 여지가 있는 종목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 변압기 위주로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이제 아까 이제 물론 송전반, 배전반 이런 거 이런 관련된 시스템 매우 중요하고 한데
이게 앞으로의 뭐 큰 에너지 중에 또 이제 원전 쪽은 SMR이라 그래서 소형 모듈 원자로 쪽을 하게 될 텐데 물론 그게 국내 설치해서 운영하기까지 시간도 좀 걸리긴 하겠지만 네. 결국 그것들은 사용처에서 멀리 있는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가까이 산단 부근에다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은 변압기는 이제 많이 들어가겠지만 송전 선로의 부분들은 좀 짧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변압기 쪽에 SMR이 조금 더 소구되는 부분이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변압기 관련해서 삼성중공업과 재룡전기 그리고 제일일렉트릭까지 앞으로의 상승 흐름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